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인힐 부동산의 대표 조앤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과 함께 초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버케이드와 미드타운에서 지난 20년간 애니멀 하우스 펫 호텔 앤 스파를 운영하면서 펫 그루밍과 펫 호텔 서비스 비즈니스를 했던 박향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즈웰 랜딩 파트너의 리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머니돈나의 고정 멤버가 있는데 지금 최은숙 대표님께서는 급히 한국을 가셨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제가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 선생님 애완견 사업을 하셨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개를 오래 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앤이 할 말이 많겠다. 그래서 언니들이 등 떠밀어 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 있게 됐는데요. 일단 박 선생님께서 이제 애완견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0년 됐어요. 199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리타이어 했고 짐승을 많이 접하고 또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개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전에는 제가 한 15년간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특수교육하고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을 뭘 해볼까 하는 생각에 마침 저희들 집안에 심해부님께서 처남댁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그루밍이 어떠냐 이제 한번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좀 재밌는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남편하고 시작을 한 게 개 그루밍이고 재미있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보람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개와 같이 지내오신 거죠?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개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개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사랑해야지. 한국에서 개를 애완견을 키울 때는 보통 밖에서 뭐 이렇게 키운다든지 집안에까지 안 들이고 그렇게 키우신 분들이 우리 이전 세대에는 좀 많으셨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하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 안에서 저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로 생소한 게 아니었고 티네이저 때 미국을 왔기 때문에 오래 그때도 이제 개가 항상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큰 개를 키웠죠. 골든 리트리버. 예.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죠. 좀 너무 예. 순둥순둥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죠. 소원이에요, 키워보는 게. 예. 그런데 그 털 굉장히 빠진 개구장. 그렇죠.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개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괜찮게 생각하시면 그런 짧은 개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이제 짧은 털의 개를 키우면 되는데 그런 게 절대로 싫다 하시는 분은 이제 하이퍼 알러제닉 개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털을 자주 깎아야 되니까 미용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 두 마리가 이렇게 70 파운드? 무슨 개예요? 저는 약간 섞였어요. 그 레스큐 독을 아답하셔가지고. 입양해서 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용이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은 그냥 목욕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이 안 안 들어서 본인이 직접 목욕을 예, 제가 직접 집에서? 목욕시켜요. 예. 그 목욕 예. 통 안에 그 개 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안방 화장실을 그것 때문에 개 리마더를 했어요. 와. 개를 예. 위해서. 개와 내가 들어가서 예. 충분히 목욕을 샤워를 해도 될 만큼의 그 오픈된 그 큰 샤워 부스를 만들었죠.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목욕시키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말릴 때는 어? 말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그 드라이어 쓰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그렇죠.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말리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샵에서도 드라이어로 말리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어를 처음에는 드라이어를 말려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지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 팬 있죠. 선풍기 그걸 네모난 거. 틀어주시는. 그걸 위에 이제 타월을 덮고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케이지에 넣고 예. 위에는 타월을 이렇게 덮고 앞에다 팬을 틀어 놓으면은 이게 자연히 바람이 말이죠. 순환이 서큘레이션 되니까. 되면서. 근데 저희 애들은 목욕하면 좋아서 가서 그 거실에 이렇게 크게 뭘 깔아주면 수건을 깔고 거기다 막 거기서 비벼대고. 막 비벼대면서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좋아서. 그러다가 그냥 저절로 금방 마르더라고요. 좀 털이 짧은. 그렇지. 니까. 네. 근데 털이 짧은 녀석들이 더 많이 빠져요. 많이 빠져요. 네.
뒤 라이프 다른 스팬이 애들- 짧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강아지 종류를,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털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도 처음에 키웠던 아이가 미니 요키를 키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니 슈나우저를 키웠고. 그런데 이제 두 마리 다 이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서 강아지하고는 좀 그런 정을 주는 게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선호하는 입장이 털에 빠지고 안 빠지고를 그렇죠. 보고 선호도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골든 리트리버 같은 레트리버. 경우도 너무 키워보고 싶은 강아지나 예. 털이 털이 많으니까 크면, 이제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뭐 골든 두들이라든지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털을 빠지는 거에 따라서 강아지를 좀 선호하는 그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자기가 원하는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털을 감당을 못하면은 털 이제 빠지는 개는 그렇죠. 절대로 이제 선택하면 안 돼요. 저는 네. 이제 퍼그가 이제 털이 잘 빠지거든요. 퍼그하고 스탠다드 푸드라고 동시에 같이 키웠었는데 한 마리는 털이 많이 빠져요. 그렇죠. 근데 스탠다드 푸드를 예, 안 빠지고. 감당하기가 네.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 푸들이- 번씩 목욕을 시키고 브러쉬를 잘 하면 아, 일주일에 괜찮아요. 한 번씩 시켜야 되나요? 얼마나 자주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주로 우리가 레커멘드 하기는 2주에 한 번씩 레커멘드를 네. 해요. 근데 이제 털이 그렇게 자주 많이 빠지는 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자주 시키네요. 목욕을 시키면 그럼 굉장히 자주 시키는 네, 거야. 저는 한 저는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네. 번씩.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자주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게를 저기 버케이드에서 했을 때는 손님들이 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와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되게 선택을 제가 보기엔 부동산 입장에서 잘하신 게 버케드라는 버케드에서 지역에 그죠. 네, 그 도심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부촌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또 전문직 직종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근처에 그 덕팍도 많이 있나요? 떡밥도 그렇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우리 애틀란타 벨트 라인도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다 되면 훨씬 더 쾌적하고 그러니까 좋아질 텐데. 그 좀 시간 오래 전에 좋은 곳을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잡으신 예, 그때 거네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우연하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조금 약간의 인종차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딱 들어오면 동양 여자가 이제 개를 맞이하면은 들어왔다가 잘못 들어왔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대놓고. 예. 그때만 해도 백인들이 많을 때요. 그렇죠. 진짜. 당연하죠. 그렇죠. 네, 저희 네. 거의 이제 90% 이상의 백인 그러니까, 손님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이제 차차차차 이제 그루밍을 하고 갔는데 옆집 개가 이쁘더라. 체스테인 공원을 다 걸었는데 너 어디서 했니? 뭐 여기서 했다. 입소문이 애니멀 하우스에서 났군요. 했다. 이제 이래서 이제 손님들이 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소문이 났군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했죠. 처음에는 애완견 그루밍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그루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작은 개는 굉장히 쉽고 편안했어요. 근데 이제 마당이 넓은 집에서 이제 개를 막 2마리, 4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큰 개들이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피지컬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남편하고 그러면 이 그루밍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매니지를 하자. 그러면서 개 호텔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서치를 하다가 10년 되는 해에 개 호텔을 이제 미드타운에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호텔 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투숙하는 호텔도 카파시티라 그래서 객실이 몇 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규모가 저희가 어떻게 실내가 이제 됐어요? 빌딩 자체가 한 10,000스퀘어피트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방은 이제 프레지덴셜 스위트 해가지고 와우. 미니멈 10 feet by 10 feet이니까 이제 트윈 베드 하나 들어가고 플랫 스크린 TV 들어가고 거의 우리가 쓰는 방 하나야. 그렇죠. 어린이 방 하나 한 칸이에요. 거기로 그게 독실이에요. 혼자 독실이에요. 와우. 그래서 방을 하나 처음에는 하나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단계에 딜럭스 스윗이라 그래가지고 4 feet by 7 feet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귤러 룸 해가지고 3 by 6, 3 by 5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들 프레지던셜 스위트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가 막 있는 거예요. 땡스기빙 때면은 막 그거 그 방 가려면 막 웨이팅 리스트가 줄 1년 전에 예약을 아니, 해야 그럼 돼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죠. 그런데도. 그렇죠. I don't care야. 예. 와, 그래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저희가 5개로 늘렸어요, 방을. 잘하셨네.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디 여행 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럴 우리 것 같아요. 두 마리를.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아이들이 와서 봐주거나, 그것도 걔네들 집에 가는 것도 그래. 우리 집이 큰데 뒷마당도 넓은데 걔네 집 좁은데 그 큰 애들을 맡기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서 얘네들이 아틀란타에서 저희 수원이 집까지 와서 애를 봐줘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다고요. 둘 다 일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아, 그럼 어디 맡길 데가 없을까 해서 너무 많이 서치를 했어요. 서치도 하고, 그 다음 집에 와서 봐주는 사람, 시간당 얼마 차지하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리얼라이즈 한 게, 야, 이거 사람보다 개가, 맞아요. 예, 더 걱정인 거야. 예. 그쵸. 근데 진짜로 그 프레지덴셜 룸을 나 같으면 나는 돈 주고 하겠어. 왜냐면 한 번 아주 어릴 때 그 우리 요키를 키울 때 누구한테 맡겼는데 갔다 와서 얘가 너무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걸려요. 예.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한테나 절대 못 맡기겠는 거야. 근데 정말 우리 애가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누군가가 제공한다면 난 거기다가 맡길 것 같아. 가족이에요. 맞아요. 가축이 네. 가축이 아니라 맞아요.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네. 예.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런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그- 환경을 주고자 그래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프레지덴셜 스윗을 이제 늘리고 뭐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신 방이 거네요. 한 80여 개 됐었어요. 와. 근데 굉장히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그 맡기는 데를 가보면 거의 뭐 그 되게 케이지 안에 조그만, 넣어, 맞아요. 되게 케이지 안에 작은,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이제 조그마한 공간에서 많은 개를 이제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예. 보면은 이제 용변도 제 시간에 못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케이지 샤이라고 이런 집안에서는 케이지 안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내가 뭐 막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네. 안 갇혀 보이는 있는 행동을 느낌일 해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클라이언트는 없으셨어요? 뭐 프레지덴셜 스윗인데 카메라를 우리가 볼 수 있냐, 뭐 또는 뭐 정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냐, 뭐 이런 리퀘스트 같은 예, 거. 그렇죠. 네. 그런 손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손님들 이제 리퀘스트 하기 전에 오면은 이제 방에서 사진을 이제 주기적으로 찍어서 보내요. 일하는 아이들이 밥 먹을 땐 이렇게 했다. 오늘은 뭐 했다. 이제 이런 사진을 보내는데 카메라를 이제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마다 다니면서 있는 카메라 있는 집도 가보고 없는 집도 가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물어봤죠. 되게 많이 리서치를 공부를 하신 하셨어요. 거예요. 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네. 하신 거야. 했는데 좋은 점은 부모들은 좋아요. 아, 우리 걔가 뭐 하는구나. 그러면 전화를 해요. 이제 놀이방에 이제 또 주로 전화를 해요. 데이케어가 있으면 놀이방에서 우리 걔는 왜 안 놀아? 쟤 좀 어떻게 해봐. 그럼 하루 종일 전화를 하는 사람이 우리 있대요. 유치원에 아이들 그러니까요. 보내놓고 하는 네.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계속하고. 맞아요. 직원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방해돼. 이 개는 어떻고 저 개는 어떻고 왜 우리 개는 비교하고 막. 예. 그러니까 각자의 방이 있지만 또 플레이룸은 또 따로 있는 거네요. 플레이룸 그럼 따로 있죠. 거기서 같이 그렇죠. 이제 강아지들끼리 이제 소셜을 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요. 맞아, 소셜라이즈 해요. 네, 근데 그게 또 위험한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강아지들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죠. 어떤 강아지는 뭐 다미넌할 공격적인 수도 네, 있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프렌들리한 강아지도 있을 텐데 그건 또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방이 여러 군데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큰 게, 아, 중간 그럼 게, 작은 게. 플레이룸이요? 그렇죠. 네. 싸나오면 안 보내죠. 아. 이제 테스트를 해요. 다른 개하고 소셜라이즈를 잘 할 수 있는 개인가 아닌가. 처음에 손님이 오면 이 개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리쉬를 이제 끌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봐요. 지나가 봐요. 그러면 이제 개들의 반응을 보죠. 이렇게 성향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오. 주로 재밌네요. 네. 처음 오는 개들은 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샤이하지. 샤이하고 무서워하고 그게 정상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데 많이 다녀보고 덕파크에 많이 가본 개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놀이동산이네. 금방 아, 알아. 금방 놀아야 돼. 아, 그래도 그렇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또 다 이렇게 근데 숙지 이제 그렇게 내물렸네. 뭐 샤이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좀 난폭한 개들은 조금 얼럿이 될 것 있어요. 같아서. 그리고 또 알파 덕이 있죠. 이제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개들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팩으로 다니는데 그 중에 꼭 리더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내 개가 리더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보면.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모아봐야 아는 거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내 개가 행동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보통 집에서도 2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꼭 한 마리는 리더가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예. 저희 따로 왔잖아요. 6개월 그쵸. 상관으로. 근데 먼저 온 개가 조금 더 언니인데 얘는 너무 다미넌하고 두 번째 온 아이는 언니를 숭배해.
오. 그래서 잘 지낸 거야. 그러네요. 예. 이제 우리 큰애가 얼마 전에 갔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완전 맞아요. 저희 한 너무 달 동안 힘들어하셨어요. 모원하면서 네. 초상집이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 큰 언니가 가고 우리 그 병원에 가서 보내는 것까지 같이 봤거든요. 오. 그렇게 보내놓고 얘는 너무 언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해서 우리가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그리움이 남아 있어. 계속 우울해. 얘는 혼자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 느끼는 게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인 거를 우리 인지 큰애한테 너무 우리는 그 주파수를 많이 맞추고 있었던 거야. 아. 큰애를 너무 예뻐했던 거야. 우리가 이제 그걸 리얼라이즈를 하는 거야. 얘는 항상 언니 옆에 따라다니는 애였고 얘가 없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빛나는 아이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개가 다미넌하고 하나가 좀 서미시브한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너무 보통 좋았어. 네. 개 한 마리를 키우다가 또 어답트를 한다든가 레스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새 개를 사오면은 이게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그거는 같아요. 부모들이 그거를 네. 빨리 알아차리고 누가 도미넌한지 누가 우두머리인지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개를 먼저 시켜야 돼요. 뭘 밥을 먼저 우두머리인 주든지, 아이를. 예, 네네. 먼저 주든지, 맞아. 네가 먼저야, 맞아. 네가 우선이야. 맞아. 이래야지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이 아이를 먼저 챙기게 되면 질투해서 또 이 아이한테 예. 해코지를 예, 하거나 예.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제 우리가 그 호텔을 했을 때 강아지를 데려올 때 그 부모님들이 강아지에 먹을 거나 이런 걸 다 챙겨 오시나요? 그렇죠. 아니면 프로바이드를 예. 해주나요? 다 자기가 먹던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nervous 되면은 개들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자기가 먹던 음식을 먹어도 설사를 하는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낯설고. 먹던 게 이제 밥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하죠. 어느 정도 양을 주고 이런 것도 다 부모님한테 체크를 그렇죠. 하겠네요. 아. 그렇지. 뭐 이분 담요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기 정서적으로 좀 필요한 냄새가 있는 가족들 냄새가. 냄새가 특히 나는. 이제 분리불감증, 뭐 이렇게 그 분리불안. separation anxiety 예, 있는 예. 개들은 주인 옷을 하나씩 꼭 이제 없어져도 괜찮은 티셔츠, 올 티셔츠 냄새가 하나 가져오라 나서. 그러죠. 그거 끼고 자요. 진짜 다 하나같이 끼고 자요. 예. 와. 주인 냄새. 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나 봐요. 네, 그죠? 네. 아니 근데 뭐 나는 우리 아이들이 키우자고 해서 키웠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거에 그게 없었는데 키우고 나서 지금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나는 드는 게 아이들이 일단 정서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그렇죠. 같아. 아이들 하나, 둘, 거의 하나고 또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이게 아이폰이나 이런 폰을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매일이기 때문에 소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를 키움으로써 이 아이들이 이제 개를 테이크 케어하고 또 개하고 이제 무언에 대화도 하고 에너지 사랑을 교감 뭐 이런 거. 주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근데 도움이 이제 되죠. 그 이면에는 저는 약간 컨선되는 부분도 있는 게 한국에서도 뭐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사람 이상으로 맞아요. 막 받들고 사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모든 문제예요. 스케줄이 강아지한테 맞춰져 있고. 난 그거는 좀 아닌 것 그게 같거든.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동물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정서에는 그동안에는 개가 집을 지키는 이제 가드견이었는데 그치. 이제 애완견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집에서 너도 나도 이제 개를 키우다 보니까 얘가 너무 사랑스럽고 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어. 얘 내가 하는 만큼 우리 부모한테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가끔 그루밍 하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주로 저는 거의 다 이제 95%가 미국 손님이었는데 가끔 이제 한국 손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치게 할 때 보면은 아유 네 엄마한테나 그럼 그렇게 해보지 이럴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우리 손님 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도 또 이제 개를 키우고 자녀들도 개를 키워서 다 우리한테 가져오는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제 개를 키워서 막 극진히 해요. 그러면 가끔가다 그 딸이나 아들들이 불평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키울 때 좀 저렇게 해보지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요, 아, 자기 다. 위주로 맞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일수록 개를 키우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더 좋아요. 개 때문에 운동하고 나가서 개 맞아요. 때문에 산책이라도 조금이라도 걷고 이제 문 움직이고. 밖에 나가서 웃을 일이 움직이고. 많아진대요. 그렇죠. 네. 또 이야기하고 네, 대화도 하고. 예, 대화도 하고. 네. 그러면 우리 박 선생님은 이렇게 그루밍하고 하실 때 무슨 사고 같은 거 없으셨는지. 사고 뭐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제가 물리는 경우가 있었고 처음에 이제 그루밍을 시작할 때 근데 당황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좀 너비스 된다. 이 개가 조금 사납다, 좀 겁이 난다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얼른 가가지고 이제 민트나 껌을 이제 먹어요. 씹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내 침을 통해서 내가 겁이 난다, 무섭다, 이제 두렵다 하는 느낌을 개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민트나 이제 뭘 먹으면 이제 그 냄새가 좀 희석이 되고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개를 이제 좀 천천히 움직이면은 개가 좀 안전하게 자기도 마음이 진정이 돼요.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하는 급하게 행동이 위험할 움직이면, 수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겁이 난다 그러면 더 공격성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겁먹었네. 그러면 나는 좀 더 그렇죠. 위협적일까? 그렇죠. 라는 그럼 거를. 어때요? 개랑 눈을 마주치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개가 조금 더 그걸- 위협을 느낄 때도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처음에 개를 그루밍 할 때는 주로 집에서 키우던 개는 좀 그런 경향이 덜 있는데 이제 레스큐 센터에서 왔다 갔다 데리고 있는 와요. 개들을 이건 버림받은 개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맞아요. 개들이에요. 네. 그래서 겁이 많아요. 맞아요. 특히 남자들한테 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 큰 사람한테 겁이 많고 어뷰스 당한 개들. 그럴 때는 이제 천천히 음. 쓰다듬어 가면서 음. 이렇게 천천히 옆으로 차죠. 그럼 그런 강아지들은 이렇게 털을 깎는 시간이 그루밍을 하는 시간이 좀 더 길겠네요. 왜냐하면 천천히 해야 되고 달래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보통 그루밍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개가 오면은 이제 프랩 한다 그러죠. 빗기고 손톱하고 귀 청소하고 기본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깎아야 될 때는 이제 프리컷 조금씩 깎고 난 다음에 이제 목욕을 보내요. 근데 그거 프랩 하는데 한 15분 이제 개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큰 개는 이제 20분, 30분. 그리고 이제 목욕실에 보내면 목욕을 하는데 또 한 20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샴푸하고 보통 집에서도 이것도 이제 개 보호자들 팁인데 샴푸를 하고 개를 한 3, 4분 정도 놔두세요. 바로 헹구지 말고. 그러면 이 이제 샴푸가 몸에서 이제 때를 다 벗겨내니까 그러니까 메리네이트 할 정도로 샴푸를 해서 가만 앉혀 놓으면은 이제 때가 깨끗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헹기는 것도 굉장히 젠틀하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헹굼을 잘해야 돼. 잘해야 그죠? 돼요. 조금이라도 비누가 남으면 이게 이제 피부병이 스킨이 될 피부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말리고 타월 드라이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케이지에 넣으면 되는데 보통 작은 개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혼자 한다면은 1시간, 1시간 반 개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2시간. 이제 큰 개는 2시간 반 정도 걸리죠. 지금 보니까 되게 뭔가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애견 용품 같아요. 예, 그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강아지를 집에서 이제 평소에 잘 브러쉬하거나 아니면 목욕을 시키실 때 중요한 팁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 털이 긴 강아지들, 푸들이나 시츠나 비숑 프리제 아니면은 요크셔 테리어 이런 것들은 이제 슬리커 브러쉬라고 브러쉬가 이렇게 생겼어요. 메탈인데 가늘어요.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이제 개들 스킨은 사람들 스킨보다 더 연약해요. 아기 스킨보다도 더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빗기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몸에 대고 이렇게 리프트 들면서 빗기셔야지 털이 이제 빗기고 피부에 상처가 안 나요.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샤프한지. 예. 그런데 브러쉬로 먼저 빗기고 난 다음에 이제 빗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엉킨 데가 없는지. 만약에 이 짧은 털의 개가 있다면 이거 말고 우리 사람 브러쉬 같은 거 있어요. 네. 핀 브러쉬라고 하죠. 사람 네. 브러쉬하고 똑같이 머리 생겼어요. 머리 이렇게 똑똑똑 예, 하는 예. 거. 그 브러쉬로 빗기면 돼요. 치와와나 시바 이누 같은 거 요새 시바견 많이 키우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믹스개, 랩 같은 거 예, 그런 저희 개들. 저희 그리고 집게. 이제 그런 개들은 이제 핀 브러쉬나 이제 커리 브러쉬라고 고무예요. 고무 브러쉬.
이걸로 이렇게 빗기면 털이 굉장히 잘 빠져요. 부드럽네요, 예. 이거는. 확실히. 이것도 근데 이게 없으면 비껴져요? 비껴져요. 오. 이게 없으면 이제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장갑. 그런 밖에 아이들은 이제 그 털이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죠. 정리만 해주는 그렇죠. 기능인 결이 거네요. 있어. 고무장갑으로 결이, 밖에 결이 나가가지고 있어서. 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개들은 이제 이 털이 자라서 이제 집에 대부분이 하드우드인데 맞아요. 이게 미끄러워져서요. 미끄러워져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 개들은 괜찮은데 이제 노년의 개들은 이게 미끄러워지면 이제 관절이 상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위로 살짝 잘라주면 돼요. 이게 이제 끝이 여기 둥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네. 다치지 않게 개를 이렇게 잘라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클리퍼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발톱. 조그만 강아지들, 치와와, 요크셔 테리어, 비션, 뭐 이제 푸들, 토이 푸들 같은 거는 이렇게 고양이 발톱 자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손에 딱 맞기 때문에 자르기가 쉬워요. 발톱이 하얗고 그 안에 핑크색이 있어요. 그건 이제 피 신경- 제가 신경이에요. 잘랐다가 피를 그렇죠. 그럴 때가 네.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제 팁만 약간 잘라주고 네. 걔들은 잠깐 아프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다행이네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리고 네. 피도 금방 먹고 맞아요. 만약에 조금 피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피가 네. 안 멎으면 네. 안 멎으면 설탕 있죠. 예, 예, 예. 이게 팔아요. 이게 아니 저기 페트마트 가면 이게 피 먹는 약 오, 그런 게 스틱, 있어요. 예, 파우더가 있는데 집에서 그거를 급하면 이렇게 급하면 대주는 그냥 건가요? 설탕에다 딱 그럼 피가 멎어요. 멎어요. 와, 신기하다. 예. 별게 다 있네. 그러니까요. 응급처치가. 걔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큰 너무 해주시면- 싫어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걔들이 싫어해요 발톱 자르는 네.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강아지를 이제 어답하고 나서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자주 손을 만져주세요. 아, 손을. 손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손을 자꾸 만지는 거를 만져요.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 자꾸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하면은 애들이 이제 둔하대요. 이런데 이제 좀 덜 예민하죠. 그리고 이제 깎아주고 이제 파일 있으면 이렇게 사람 파일 갈아주고. 같이 갈아주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큰 개들은 저는 산책을 꼭 시키니까 안 갈아줘도 돼요. 예. 예. 안 근데 갈아줘도 돼. 저희는 네.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강아지가 이제 언니 집에 있어서 오늘 발톱을 자르고 나면 좋아서 그렇죠. 하는 건데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네. 파일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샌드페이퍼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다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건 맞는 목욕 거예요. 목욕을 시키실 때 항상 이제 귀를 솜 똘똘 뭉쳐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귀에다 탁 틀어막고 이제 목욕을 귀에 시키세요. 물 못 들어가게. 귀에 물 들어가요. 그렇게 아예. 이제 개들은 자연히 흔들어서 물 네. 이제 빠져나오는데 어, 어. 혹시 그게 안 될 경우에 염증이 생기죠. 이제 미리 예방하니까 냄새도 나고 예.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귀털도 이렇게 털을 깎아줘야 되는 개들은 귀털도 자라요. 이제 아까 썼던 이 그 둥그런 끝으로 네. 이렇게 잘라주든가 아니면은 이제 ear 파우더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그 파우더를 이렇게 귀에다 뿌려주고 요런 툴로 이렇게 털을 뽑아내요. 뽑아주면 돼요. 아, 근데 그럼 이게 손톱으로 뽑아줘도 빠져요, 되는데 다. 예, 빠져요. 어. 이제 파우더를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프겠네. 뽑으면 아파요. 그 파우드가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거네. 마취. 약간의 마치 털이 잘 뽑아지고 안 아프게 아, 털이 잘 그럼 뽑아져요. 파우더도 펫샵에 가면 다 파나요? 팔아요. 예. 아, 별게 다 있네. 그러니까요.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뽑고 주로 알코올로 많이 닦아준다고 하는데 알코올 말고 알코올 파는 섹션 가면 witch hazel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witch hazel 플랜트인데 그 플랜트로 이제 축출해서 만든 액체예요. 그 에스트로겐하고 똑같아요. 이제 사람 이제 화장 지우고 그걸로 또 닦는데 그걸로 닦아주면은 아주 좋아요. 귀 그거 속도. 보통 귀 속에 이렇게 액체 넣어갖고 귀를 이렇게 그쵸. 한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는 면봉으로 거. 닦아주죠. 주로 저는 솜에다 묻혀서 이렇게 닦아줘요. 혹시라도 많이 들어갈까봐. 개도 귀가 사람하고 같이 예민하고. 큰 귓구멍이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맞아요. 그럼 강아지의 그리고- 치카치카는 그거 꼭 해줘야죠. 얼마나 얼마나 자주? 자주?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 하고 일주일에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할 수 있으면 치카치카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매일 못 해주면은 그 추잉하는 그 씹잖아요. 네, 막 씹는 게 물어뜯는 있더라고요. 그게 거. 도움이 예, 되나요? 그게 좋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좋다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저는 주로 그걸 줬어요. 캐럿 스틱, 캐럿 스틱. 네. 아. 당근 같은 거, 그러면 그게 또 도움이 되는군요. 예, 사과도 주고 이제 많이 씹는 거. 그런데 그 칫솔로 네. 닦아주면 좋아해요. 거의 땅콩 맛. 예. 치약이 네. 그게 엔자임이 네. 이게 이제 치약, 이제 이빨 이제 청소하는데 그 반드시 필요해요. 이빨 청소는. 강아지들도 혀를 닦아주나요?
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빨은 꼭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빨 이제 검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질병들이 있죠.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조지아는 플리하고 틱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약을 이제 복용하는 약이든가 맞아요. 요 등어리 여기 여기다 뒤에 뿌려주는. 뿌려주는 약을 반드시 해줘야지 그렇죠. 돼요. 심장 예, 사상충 그 예. 약도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목욕시킬 때라든가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제 알아요. 혹시 틱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렇게 촉감이 틀리죠. 아, 틱은 반드시 이런 걸로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뽑다가 침이 박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틱을 몸에 박혀져 있는 틱은 반드시 이런 툴을 근데 사용해서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크기는 아니지 않나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크기면 엄청 큰 그죠? 거고요. 네.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제 알아요. 손의 예. 촉감으로. 느낌이 예. 오는구나. 그리고 개들 산책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뜨거운 여름이나 한겨울에 발바닥. 개들이 발바닥 이제 땀을 내보낼 때가 발바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운 여름엔 아스팔트나 시멘트 엄청 엄청 뜨겁죠. 뜨거워요. 네. 그리고 오후 돼도 이게 안 식거든요. 식죠.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보면은 우리가 맨발로 나가서 디디기 힘들 정도인데 이거 개들을 데리고 나면 히트스트로크 걸리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 날씨가 좀 선선할 때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 아니면 이제 부츠를 신긴다든가. 아이들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어떻게든 빼내려고 네. 건들고. 안 좋아하죠. 하지만 좀 이제 연습을 해서 시키는 게 좋고 겨울에는 특히 이제 추울 때 얼음 이런 거 이제 그러면은 그 애완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저 개 좋아하고 그래서 애완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면 저는 어떨까요? 적극 권장해요.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고 어디 나가면 다 기계로 오다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데 아니지.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이거는 해야 사람이 되는 손으로 거예요.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망이 좋죠. 그렇죠. 앞으로도.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조지아에는 학교가 한두 개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세히 지금 찾아보질 않아서. 근데 주로 사람들이 그루밍 가게에 취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트레인 받고 이제 보통 허들의 일하고 목욕시키고 이제 잔심부름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면서 개한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부터 이제 내가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막 이제 그루밍 뛰어드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개하고 맞나? 진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뒤 어깨너머로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간접 경험을 해가면서 그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울 수도 있는데 학비가 좀 학교에 비싸요. 가서 학교 배우면 비싸요. 학위를 뭐 라이센스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되죠. 조지아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아. 나 몰랐어. 없어도 가게 오픈할 그러면 수 그게 있어요. 주마다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저 미국 다른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라이센스는 예. 없고 그 예. 대신 이제 왜냐하면 이 그루밍 어소시에이션에서 그거를 라이센스를 있게 하려고 법을 이제 자꾸 강요를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패스가 뷰티 안 스쿨도 돼서. 라이센스나 이런 설트가 있잖아요. 예, 설티피케이션이 서티피케이션이 있는데. 그루밍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근데- 뭐 학원에 가서 배운다는 그거네요, 그죠? 배우면 졸업장은 줘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서티피케이트 전문적인 주는데 기술을 제대로 그렇죠. 배운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루밍 하시는 그 가게에 가서 이 어시스턴 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한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거 많이 그것도 많이 예. 하시죠. 네, 예, 한국에 가서 많이 배우는데 배우시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전문 대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시험 보고 서티피케이션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 배워온 사람 엄청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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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한국에서 잘해요. 배워오시면 다 잘하는 거예요. 예. 네일도 잘하시고 헤어도 잘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어서 이제 가위질을 잘해요. 그래서 맞아요. 잘해요. 맞아요. 네. 미국 사람 가위질 엄청 못하는 거 알죠? 그래서 바베큐 집에서 미국 애들이 이거 서빙을 못하는 맛이 거야. 없어요. 못 그러니까 써. 확실히. 그리고 예쁘게 잘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참 좋아해요. 예. 그럼 그루밍을 하시다가 이제 호텔 사업으로 전환하셨잖아요. 그루밍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직접 안 하고 이제 테크니션들 그루밍들 써서 이제 하고. 애들 써서 하고 저희가 시작한 게 이제 그때 서프라임 막
터지고 터지고 난 막 이후. 안 좋을 때 빌딩을 샀어요. 아우, 저희가 그러면 주무신 그래가지고- 거네. 그때는 사실은 잘하셨네. 근데 힘들었어요. 그 페이먼트는 맨 땅에 I 이제 know. 지었기 때문에 네, 페이먼트가 네. 힘들었는데 몇 년 후에 아 잘했다고 느끼신 거죠. 근데 이제 네.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잘 극복은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그 손님이라는 거는 저 그건 너무 개예요. 잘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오늘은 뭐 했다. 오늘은 베스트 프렌드 누구하고 놀았다. 세상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얘가 어떤 유치원 짓을 선생님이 다 일일이 예. 그날 리포트 무슨 카드. 일 있었는지 써주는 거와 그렇죠. 똑같네. 그렇죠. 손님들이 우리 걔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 좀 열어줄래? 그러면 이제 생일 파티도 한 번씩 하고 또 생일 파티를 할 때는 이제 누구누구 초대하겠다고 초대장도 보내고 그럼 걔를 초대해요? 그렇죠. 그 친구들 강아지를 초대해요? 플레이 같이 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 초대할 때는 이제 니네 걔는 무슨 알러지가 없느냐, 뭐 먹으면 서로 안 얘기해. 되냐. 이제 그러면 이런 동네에 거. 있는 친구들 강아지를 초대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호텔에서 데이케어도 있었거든요. 아, 호텔 옆에. 데이케어도 있어요. 호텔 옆에 이제 데이케어 센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데이케어에 데이케어. 매일 강아지 데이케어. 매일 오는 개들 이제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사실 뭐 매니지먼트만 하고 계시고 그죠? 리타이어 했어요 이제. 아예 그것도 안 하시고요. 그럼 그 리타이어 비즈니스 했어요. 사업체를 그 비즈니스 지금 사업체 팔았어요. 팔았어요. 예. 제가 어떠세요? 요즘 은퇴 너무 후 좋아요. 생활이? 팔았는 이유는 사실 그게 너무 좋은 로케이션이고 비즈니스를 더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 SNS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막 이렇게 초대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더 성장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저희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더 할 수 있었으면 하고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전국에 5개 펫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가지고 1년 하다가 팬데믹이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접었어요. Really? 너무 안타깝게 그러면 지금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진짜요? 팬데믹이 너무 많은 걸 잠시 예. 잊었어. 근데 그 네. 자리 빨리 알려주셔서 가서 눈물 좀 닦는다고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업에 너무 관심 있는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지금 은퇴를 하시고 어떤 생활을 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운동하고 네.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발렌티어도 하고 알비를 사서 둘이 여행 많이 해요. 알비를 예. 사서. 예. 정말 이상적인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네요. 삶이네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실 머니돈나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예. 아니면 은퇴하신 그 나이 연배들이 많으신데 생각은 엄청 많이 하셔. 이럴까 저럴까 뭐 쫙 펼쳐서 생각을 20가지 30가지를 다 하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알비를 사기부터 사서. 해야 돼. 맞아요. 알비도 어떤 알비를 살 거냐서부터. 저희가요 네. 그루밍을 하면서 한 10년 넘게 10년 동안 알비 쇼를 다녔어요. 공부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 공부를 하시는. 공부를 네. 하신 거야. 해마다 1월 달이면 여기 알비 쇼가 있어요. 네. 어디서 해요? 저도 좀 가보고 싶네요. 저 1월에. 월드 컨그레스 센터인가 아, 예. 공항 가다가 예, 보면 네, 네. 거기 있어요. 있어요. 공항 옆에. 1월 네. 말 항상 1월 말에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비싸. 이거는 집값이야. 이런 거는 예. 비싼 거 집값. 이거를 그렇게 사니 비싸요. 집을 사지 뭐 이런 뭐 50만 불 이렇게 하는 하여튼 것도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이제 들어가 보고 이제 했죠. 예. 꿈만 꾸고 예.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몇 년 후에 리타이어 하는데 알비를 살 거야 그랬더니 제가 너무 힘들어. 알비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또 밥을 하고 또 그건 아니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호텔에 들어가서 우아하게 살 거야. 이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알비를 몰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테네시를 한번 이제 2박 3일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번 타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리타이어하고 바로 샀어요. 처음에는 버스를 샀어요. 버스. 코치 버스. 코치 버스. 그거를 한 3년을 다녔어요. 전국을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크니까 우리 남편이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운전 자체는 쉬운데 파킹 예, 이제 도시로 찾는 게, 들어가거나 이제 진입할 때. 그리고 갔다 오면은 충분.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제 메인티넌스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딜러에 들어가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비쌌구나. 메인티넌스도 좀 엄청나고 그래서 3년 하다 보니까 에이 조금 작은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재미 시컷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에어스트림을 사서 트럭으로 이제 끌고 다녀요.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손쉽게 그 요즘은 RV 팍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잘 돼 있어서 잘돼 가서 있어요. 예, 가서 네. 충분히 다 다니실만 하고. 그리고 되게 젊어 보이세요. 아직 제가 연세는 저 모르는데. 리타이어하고 저 66세예요. 아, 예. 근데 너무 좋은 방송에서 근데 사실 70세 전에 많이 다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딱 그렇게 해서 딱 이상적인 바람직한 아이디얼한 리타이어를 하시고 네. 리타이어 후의 생활도 그렇게 미리 준비를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하셨다는 네. 것이 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저도 지금부터 할까 봐요. 알비쇼도 가보고 네. 예, 예. 가실 때 좀 불러주세요. 같이 가자. 네, 제가 마음 이렇게 갈 것 같진 않고요. 저를 좀 꼭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한 번씩 빌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그런 거 그것도 좋을 예. 것 같아요. 한번 예. 같이 다녀보다가 아 예. 이런 거구나 하고 예. 생각보다 처음에는 아 못하겠다 그랬는데 친구 따라 한번 가보니까 아 괜찮겠네 해서 했어요. 예. 네, 용기도 좀 필요한 일이죠,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메인티넌스인데 차가 가다가 또 잘못되면 또 예. 고칠 거 생각하고 이러면 그럴 차 때도 타고-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전화하면 그게 가장 걱정이 걸림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전화하면은 또 응급 처치 해줘요. 아, 어떻게 그래요? 해라, 맞아. 어떻게 해라. 로드사이드 서비스죠. 그런 그걸 데서 다 신청을 해주고. 해놓으면 아, 네. 예. 근데 이제 급하게 내가 어디를 꼭 가서 무슨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거든요. 아, 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에 예. 그게 많이 우리는 늘 바쁘니까. 바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결정하고 막 알비팍에 예약을 해놨는데 여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이제 이런 생각도 그렇지. 있는데 전화해서 고장났다 지금 길에 서 있다 내가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 다음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삶에도 저런 마음이 여유와. 좀 필요해. 네. 안 되면 좀 쉬어라 예, 이렇게 그죠? 쉬어야 돼요. 예. 예.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새로운 그 비즈니스의 형태와 또 그 되게 좋은 성과를 이루신 경우고 그렇죠. 네. 또 라이트 타이밍에 또 잘 파셨고 네, 정말 예. 좋은 기회였고 예. 근데 또 우리 남편은 또 리타이어하고 한 5년 있으니까 뭔가 또 좀 뭔가 또 하고 싶어 해요. 네, 오늘 우리 박향림 선생님 모시고 우리 머니돈나 분이시잖아요. 예, 너무 좋은 그 개인적인 경험 우리 리사와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그 뭐 돈나님들도 좋은 경험 있으신 분들 저희와 나누기를 바라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